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가 또다시 유보될 전망입니다. 상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건데 아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아동가구의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천안형 주거급여 지급과 관련 조례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천안 12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가 오는 25일 천안 오륜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대학생의 확실한 행복, 어울림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가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6월까지 단속 계획을 미루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상권 피해를 우려하는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유보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아산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없애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강화를 예고하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민원이 쏟아졌고 결국 시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5월 중순이 다 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 공간까지 없으면 영업에 차질이 크다며 보호구역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보 기간 동안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가 아직까지도 어렵다고 다 그러잖아요. 소상공인 하신 분들이. 네. 10월 때까지 다시 연장을 해야 될 부분도 생각도 들고. 어린이 사고 예방과 상권 피해 사이에서 시의 고민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시 규모로만 놓고 보면 천안과 빈곤이라는 단어는 선뜻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동남구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동가구의 주거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남구의 아동가구 주거 빈곤율은 10.6%입니다. 전국 평균 9.4%보다 높은 수치인데 천안이 주거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저소득층의 아동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어 사업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 아동 주거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의 보가영 의원과 복지 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지역 복지 및 아동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아동이 있는 주거 빈곤 가구에 주거급여를 가산해주는 천안형 아동주거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고민을 하다가 지역에서 이제 천안형 아동 주거급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조금 정책적인 제언을 합의를 했고 시민분들께서도 그 주거급여 아동형 주거급여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고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획에는 아동 주거 빈곤 실태 등이 담겨 있지만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주거기본 계획 안에는 아동 주거 빈곤 관련돼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아동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서 이제 담겨져 있고 또 정책 방향에도 아동 주거 빈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나 사업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어 현재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는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의 청년 인구 비율은 약 3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만 청년들이 머무르는 젊은 도시 천안에서 지역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대학생의 확실한 행복, 대학행 어울림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강현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드럼 운율에 맞춰 자신들만의 변주곡을 선보이는 학생들.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여러 악기들의 화음이 동아리실을 가득 채웁니다. 단대에서 열리는 축제만 할 때는 단대 안에 있는 동아리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울림 축제는 12개 대학교가 모여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치일까를 알 수 있는 그런 축제라 생각해서 좀 이제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댄스 근무와 자작 랩이 펼쳐지는 또 다른 캠퍼스. 화려한 퍼포먼스를 연습하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연합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공연들과는 다르게 좀 더 떨리고 긴장도 되면서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대학교가 모이는 공연은 처음 해보는데, 저희랑 이제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교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는 25일 천안 지역 12개 대학이 모이는 어울림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학생들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대학별 다양한 동아리들의 개성을 발산하는 동아리 각축전, 동아리 경연입니다. 오후 4시 대학가요제를 시작으로 가수 에일리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과 동아리 경연 등 청년들의 생동적인 모습이 담길 예정입니다.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상담 부스도 마련돼 청년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동안 각 대학별 축제는 이뤄져 왔지만 여러 대학들이 연합한 축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청년이 축제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제 기획 단계부터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으로 주인공인 대학생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도시 천안에서 처음 열리는 어울림 페스티벌이 뜨거운 열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을 규탄하며 1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은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부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과 소통 대신 불통을 택했고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며 지금 당장 읍면동 간담회를 멈추고 수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시의원들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무산과 관련 오는 23일까지 17개 읍면동을 돌며 긴급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6번째를 맞는 세종시정 모니터링단이 출범했습니다. 세종시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별 그리고 24개 지역별로 공개 모집을 거쳐 103명의 위원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시정 운영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기수에는 외국인도 참여해 다양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세종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과 목소리도 전할 예정입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전통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봉축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 14곳을 포함한 74곳의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26일부터 30일까지는 15,000여 명의 인력과 소방장비 등을 동원해 주요 사찰에 대한 순찰과 대응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논의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입니다. 협약 후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공공 비축미 40kg짜리 300포대가 추가 배정됩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신청받은 세종시 협약 면적은 현재 8.2헥타르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 재배 현장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드론 직파 재배는 이양 벼농사와 달리 모짜리 작업의 생략으로 기존 대비 노동력은 최대 85% 줄이고 시비와 병해충 방제 등에 있어서는 경영비를 최대 83%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모아서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이 무르익으면서 들판에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이럴 때 국수나 비빔밥 아니면 보리밥에도 찰떡궁합인 아삭한 열무김치가 있다면 집 나간 입맛이 바로 돌아오겠죠. 그 마음을 알고 천안시 부성이동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네요. 20명의 회원들이 직접 담근 열무김치 5kg 등이 쉬운 통과 떡 등을 지역 내 23개 경로당에 전달했답니다. 요즘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방연아 부녀회장님은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광복 지도자 회장님도 코로나19 종식 후에 날로 활기가 넘치는 경로당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부성이동이 정말 부럽네요. 우리 어르신들 열무김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부성이동 최고! 자, 이번엔 우리 천안시 입장면으로 가볼까요? 입장면도 인심이 넉넉한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입장면 행복키움지원단이 글로벌 건설에 우리 마을 따뜻한 나눔의 집 현판을 전달했네요. 글로벌 건설은 입장면에 위치한 건설업체로 이웃돕기 성금 후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천사 기업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입장면 자매 결연 지역인 완도 소안면에 천안 흥타령 쌀과 생수를 기탁해 왔고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후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김영삼 대표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나눔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다며 소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성심의원, 이마트24 효계점, 입장 목욕탕, 홍수빈 더 헤어스타일의 현판을 전달했네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입장면 모두가 천사이십니다. 자, 이번에 천안의 관문인 신안동으로 갑니다. 고고고! 천안에 처음 들어오시는 외지인들은 신안동을 거치면서 천안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신안동이 천안천 산책로에 아름다운 유채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제초 작업과 환경 정비를 실시했네요.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땀을 뻘뻘 흘리셨는데요. 유채꽃이 자랄 수 있도록 왕복 약 1.6km의 산책로에 잡초를 제거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답니다. 그래서인가요? 신안동 산책로가 깨끗하고 바릇한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꽃길이 조성되면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참 좋지요. 천안의 명소인 천안천이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로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천안의 자랑 신안동 멋져요. 오늘 또 여러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의 세운지구 재정비 기조가 녹지 생태도심 전략으로 바뀌면서 중부 일대 인쇄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약속됐던 스마트 인쇄 앵커 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무산되면서 인쇄산업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여야 대립 속에 아무런 소득 없이 회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결정하기로 한 예산과 조례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 행정이 멈춰서게 됐습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61.9km를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내년 하반기에 완전 개통됩니다. 대구와 경북을 40분대로 연결해 도시간 연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북구가 최근 신청사 후보지를 확정한 반면 구 명칭 변경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태입니다. 북구는 명칭 변경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두정역을 이용하는 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두정역 북부 출입구가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에 개통한 두정역입니다. 개통 초기 하루 8,000명 수준이었던 이용객은 현재 18,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어 출입구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천안 두정역 북부 출입구가 지난 2019년 말 착공한 지 3년 6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북부 출입구는 두정 1교와 연접한 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출입구가 두 곳으로 늘면서 그동안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했던 역사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개통되고 나면 확실히 편할 것 같습니다. 북부 출입구와 이어지는 두정 1교 보행교량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폭을 넓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기존 남부 출입구 쪽에는 지역대학 4곳에 셔틀버스 승강장과 자전거 주차대, 유료 주차장 등을 갖춘 환승시설도 조성했습니다. 시내 버스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천안시 대중교통 체계를 수도권 전철까지 연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교통 혁신을 위해서 GTX 시 천안 연장의 모든 행정력을 이용이 한결 편리해진 두정역. 앞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지난해부터 배방읍 폐철도 부지에 봄 꽃밭 조성에 나섰는데요. 올해도 유채꽃을 파종했지만 꽃밭은커녕 불법 경작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선형 개량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산 배방읍의 폐철도 부지. 잡초와 불법 경작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면서 아산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곳에 꽃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 말 유채꽃 종자를 파종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 꽃송이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듬성듬성 잡초만 자란 상황. 유채꽃을 파종한 폐철도 부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불법 경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종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미관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잘 안 자라던데 봄 같은 데는 별로 보기 안 좋던데. 이에 대해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는 철도로 사용되던 부지다 보니 토질이 좋지 않아 유채꽃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제대로 된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종을 심어야 하는데 폐철도 부지 길이만 500m에 달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꽃밭 조성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폐철도 부지 미관 개선을 위해 봄철 꽃밭 조성에 나선 아산시 배방읍. 하지만 파종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봄꽃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원예 농업인에게 농업용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최대 300만 원, 법인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5월 29일까지로 난방용 면세유는 지역 농협에, 전기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지난해 지역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제주와 강원, 전북 등지에서 관련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야외 활동이 잦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합동으로 예방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을 키우기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이른바 청년 도전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캠퍼스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참여자 50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5주 단기 과정인 도전 캠퍼스와 5개월 중장기 과정인 도전 플러스 캠퍼스로 나뉘며 도전 캠퍼스를 이수한 청년에게는 참여 수당 50만 원을, 도전 플러스 캠퍼스 이수자에게는 성공 수당 5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발생한 등굣길 참사도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참사였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른들의 점심시간과 상인들의 민원으로 인해 일정 시간 단속 유예와 속도 제한 완화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어른들의 편의, 과연 아이들의 안전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